안녕하세요. 근우의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7년 5급 피셋 자료 해석 31번부터 35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3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고서와 표는 14년 A국의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자료고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잠깐 보면은 14년 A국 원조액은 19억 1,430만 달러고 GDP 대비 0.13%다. 지역별 배분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앙남, 그리고 기타 지역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14년도 같죠? 상위 10개국 현황이고 10개국이 이렇게 쭉 있고 합계가 있네요. 여기까지만 보고서와 표 대략적으로 보고 바로 보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위 10개국의 수원의 합은 GDP의 0.04% 이상인지 묻고 있어요.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9억이 0.13%죠. 그럴 때 7억 3,800만은 몇 프로냐? 0.04% 이상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보기 쉽게 써보면은 여기 0.13인데 738은 0.04보다 큰지 물어보고 있는데 요게 3분의 1보다 크죠? 그러면 요게 역시나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0.13의 3분의 1은 0.04보다 크구나라고 해가지고 기획은 맞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3번, 4번은 소거하겠습니다. 다음 니은인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수원액 상위 10개국 수원액 합보다 크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738인 걸 알고 있죠. 근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딱 20%예요. 근데 19억에 20%는 4억이 안 되죠. 그래서 400보다 작은데 크다고 안 맞기 때문에 니은은 소거하면은 1번 제외되고요. 자, 리을은 안 풀어도 무조건 맞는 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귿만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 기타 아시아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액은 사하라 이남, 북아프리카, 중남미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거는 퍼센트가 나와 있으니까 퍼센트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32.4 그리고 20과 북아프리카 몇이에요? 5.4 그리고 중남미는 7.5 그럼 20 없애주면은 12.4가 남는데 둘 중에 뭐가 크냐라고 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요렇게 밑에 게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큰 게 아니고 작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틀려가지고 답은 2번으로 빠르게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리엘 마지막 거 보면은 자, 상위 10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수원액 합은 베트남의 5배 이상인지 묻고 있어요. 그럼 19억에서 7억 3,800만을 빼주면 되겠죠. 대충 빼면은 12억보다는 조금 안 되고요. 11억 7천에서 11억 8천 정도 되구나 할 수 있는데 베트남이 215예요. 근데 곱하기 5해도 1075면은 위쪽 11억 7천, 11억 8천이 더 크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을도 맞다고 하고 31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다음은 32번입니다. 11-15년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현황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제목 똑같고 단위명, 연도 쭉 있고 국가, 지방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있죠.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 많구나 파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가지고 2배 이상 많구나까지 파악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비율이 있고요. 밑에가 지방, 위에가 국가네요. 역시나 국가가 비율이 높은데 그냥 많구나, 그냥 높구나 보다는 이거 한 1.5배 정도 돼 보인다까지 파악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표는 2배 이상이고 그림은 1.5배 정도라고 했죠. 이상과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60만 다 넘는데 30만이 다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2배 이상인 게 확실하고요. 근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얼추 그래 보이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1.5배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1번 들어가 볼게요. 국가공무원 중 여성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여성수의 3배 이상인지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 숫자 곱하기 비율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3배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힌트입니다. 왜냐면은 2배와 1.5배를 곱하면은 3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국가공무원의 차이는 전부 다 2배가 넘기 때문에 비율이 1.5배가 넘어버리면 3배가 넘는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겠죠. 자, 1.5배 넘고요. 여기도 넘죠. 그리고 여기도 절반이 16.3이니까 48.9에서 넘습니다. 근데 이쪽은 안 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015년도만 확인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죠. 그랬을 때 요거는 이 3분의 1,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한 어림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의 1보다 조금 큰데 그래봤자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절반보다 조금 작은 거는
30만보다는 당연히 크기 때문에 2015년까지 3배 이상이 맞기 때문에 1번은 맞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방공무원 중 여성 수는 매년 증가하였는지 묻고 있어요. 인원부터 보면은 증가죠. 그리고 비율도 증가이기 때문에 인원과 비율이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수는 매년 증가한다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매년 국가공무원 중 여성 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보다 많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요 숫자들보다 국가공무원의 여자가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이용한다는 마인드 필요합니다. 절반보다 조금 작은데요. 1%, 2%, 3%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는 6천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반에서 6천 빼고 절반에서 6천 빼더라도 30만보다는 큰 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절반에서 12,000을 빼더라도 28만 7천보다는 크고요. 역시나 28만 4천보다도 큽니다. 3%를 뺀다고 해도 한 2만 정도 빠진다. 최대 2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19,000이 안 되겠죠. 절반하고 빼도 28만보다는 크다라고 해서 3번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절반에서 얼마만큼 뺄 건지 그것만 빼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수와 비교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중 남성 수는 13년이 12년보다 적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13년과 12년 보면요. 국가공무원 인원수는 줄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성 수를 보려면 여성 비율을 봐야 되는데요. 여성 비율도 똑같아요. 여성 비율이 똑같으면은 남성 비율도 동일하고 공무원 수가 줄었을 때 역시나 남성 수도 당연히 줄었구나 해가지고 4번도 맞다 확인하시면은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될 거고요.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과 지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차이는 매년 감소하는지 보고 있는데 요 차이 이렇게 비교를 해나가면 되겠죠. 근데 차이를 실질적으로 빼기보다는 각각의 증가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국가는 1.1 증가했는데 지방은 0.7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 차이는 더 벌어지구나 라고 해서 매년 감소하는 게 11, 12년에서 바로 안 된다는 판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답 5번으로 구했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33번입니다. 문제가 상당히 길어 보이죠? 그러면은 읽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앞에서부터 1번부터 출발해서 33번까지 왔다는 것은 꽤 많은 문제를 풀었다는 상태일 것이고 체력이나 집중력이 조금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넘어가시고 34번부터 푸는 거 그리고 앞쪽에 못 풀었던 문제부터 푸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길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만 정확하게 찝을 수 있다면은 그 긴 문제가 또 빠르게 풀리는 그런 본인의 실력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33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17년 1월 현금으로만 지출했고 1월에 카드 중 하나를 발급받아서 동일하게 썼으면은 예상 청구액이 가장 작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즉 내가 현금으로만 돈을 썼을 때에 비해서 카드로 돈을 쓰면은 어떠한 혜택들이 있을 건데 그 혜택들이 가장 큰 카드 혜택이 크다는 거는 할인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청구액이 작은 거 순서대로 나열해 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표에는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출 내역은 카드의 혜택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 카드의 혜택이다라고 했을 때 이쪽부터 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A부터 보면은 버스 할인해주고 외식비 할인해주고 학원 수강료 할인해준다라는 거는 카드마다 다른데요. 요거는 간단한 계산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조건들이에요. 제한 조건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문제 푸는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자, 할인 한도액은 없고 연회비 15,000원이 발급 시 부과되어 합산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B를 똑같은 부분을 보면은 할인 한도액은 3만원, 연회비는 없고요. C는 4만원, 연회비가 없습니다. 할부나 부분 청구 없고 1일부터 말일까지 이걸 청구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요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A 신용카드의 할인액이 45,000원이다. 이러면은 A의 할인이 무조건 1등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3만원 한도, 4만원 한도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A, B, C 중에서는 A부터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A는 할인 한도액에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럼 A부터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버스, 지하철, KTX 요금 20% 할인, 한도 2만원이에요. 버스, 지하철, KTX 18만원 썼고 20%는 36,000원인데 2만원 할인 한도니까 마이너스 2. 외식비 주말 5%. 그러면은 0.25. 학원 수강료 15%. 그러면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러면은 총 마이너스 5.25인데
15,000원이 부과되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3.75만큼 할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할인이 큰 거부터 나열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A는 무조건 B보다 많이 할인을 받는다는 거. 그럼 B가 A보다 앞서 있는 거 3번, 4번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보다는 C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B는 일단 A보다 뒷전이죠. 근데 만약에 C가 33,000원, 즉 3만원보다 큰데 37,500원보다 작으면은 C가 2등이 되는 거고요. C가 37,500원과 4만원 이하라면은 C가 1등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근데 C가 3만원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B까지 봐야 되겠죠. 그럼 C 한번 볼게요. 버스, 지하철, 택시 10% 할인. 뭐 1만원 한도인데 마이너스 1만큼 되고요. 카페 0.5, 재래시장 식료품 마이너스 0.5, 영화 회당 2,000원이니까 마이너스 0.4 하면은 1, 2, 마이너스 2.4죠. 그러면은 C가 B보다 작아요. 그 말인 뜻은 뭐냐? 일단 5번 소거하고요. 답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인데 B와 C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B까지 보면요. 버스 KTX 10% 할인인데 한도 1만원이니까 마이너스 1. 온라인 의류 구입비 10% 할인이니까 마이너스 1.5. 도서 구입비는 건당 3,000원 할인인데 12,000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도서 구입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버스, 지하철, KTX 온라인 의류 구입비만 해도 얼마예요? 25,000원이죠. 그러면 C보다는 크죠. 그럼 도서 구입비가 얼마가 되는지 어쨌든 25,000원과 3만원 사이, 뭐 계산해보면 아시겠지만은 3만원 넘어가지고 3만원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뭐다? B가 2등이구나 라고 확인을 해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선지 찾아가면서 하는 것보다 그냥 대충 계산 빠르게 해서 하는 게 더 빠르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건 이 문제에만 국한되는 얘기고요. 만약에 C가 33,000원이었다 라고 하면 답은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죠. C가 38,000원이다. 그럼 답은 바로 5번으로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B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충분히 연습하셔가지고 비슷한 유형 다른 문제가 나올 때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34번입니다. A 공무원 보수 지급 명세서고 옳지 않은 것은 묻고 있네요. 실수령액 보수 종재 있고요. 실수령액은 보수 빼기 공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봉급이 보수 총액에 차지한 비중은 70% 이상인지 묻고 있어요. 그럼 봉급은 253만원이고요. 나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더하면은 40이고요. 64죠. 그러면은 104만원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253 나누기 더한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것보다는 비율을 써보세요. 자, 둘 다 딱 떨어지진 않지만 25라는 숫자로 대략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10대 4가 되죠. 요거는 5대2죠. 5대2라는 숫자는 7로 나누는 건데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71.4 정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오차가 있겠지만은 70까지는 1.4%라는 거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7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반 기여금이 15% 증가하면은 공제총액은 60만원 이상이 되는지 묻고 있어요. 그럼 공제총액도 한번 더 해보죠. 쉬운 것끼리 더하세요. 30이죠. 얘는 11이죠. 더하면 얼마예요? 46이고 합치면은 57이다. 이렇게 더하는 게 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7인데 일반 기여금이 15% 증가하면 한 4만원 정도 증가가 되죠. 그럼 60만원 이상 되는 거 맞죠? 61만원 정도 되니까요. 실수령액은 봉급의 1.3배 이상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공제총액이 57이고 보수총액이 더하면 얼마예요? 357이라는 거 파악했죠. 그럼 두 개 빼면 얼마예요? 300이 딱 실수령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봉급이 253이면은 20%도 증가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답을 빠르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도 풀어보면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의 15배 이하이냐? 두 개 딱 보이죠. 15 곱하기 7은 105다. 이 정도 계산은 빠르게 암산으로 하실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맞고요. 자, 5번 공제총액에서 일반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공제총액은 얼마예요? 57만원에서 일반 기여금 284. 요거는 1,000원 단위고요. 요건 만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보수총액에서 직급 보조비가 차지하는 비용 357에 직급 보조비 얼마예요? 이렇게 1,000만 해주면은 6배 이상인지 묻고 있어요. 이것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보이는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단순히 분수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6을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3, 4, 2가 나와요. 3, 4, 2. 그러면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6배 이상이 맞구나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보면요. 원래는 57만 원분의 28.4만 원이죠. 이 숫자가 50% 조금 안 되는 걸 파악하실 수 있으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6배 이상이다. 그러면은 50% 조금 안 되는 거 8% 이렇게 되면은 6배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357분의 25만 원이 8%가 되는지 보면 되는데 35 곱하기 3 하면은 105죠. 그러면은 이 25만 원의 숫자는 7% 정도밖에 안 돼요. 8%가 안 되기 때문에 6배 이상이 맞구나.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눈에 딱 보이는 방식대로 실전에서는 빠르게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35번입니다. AD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각국의 15년 인구 전입 전출 관련 자료고요. 보고서 내용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표일 보면은 ABCD, ABCD 전출, 전입 있고 전입, 전출은 AD 지역 간에서만 이루어진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인은 한 번만 가능하다. 190은 A에서 190명이 전출하여 B지역으로 전입하였다. A지역에서 전출하여 B지역으로 전입하였다. 이런 뜻이고요. 표 2 같은 경우에는 15, 16년 인구인데 단위명이고요. 15, 16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0시 기준이고 전입 전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즉 출생이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보고서 바로 들어가 볼게요. 기획부터 보면요. 전출자 수가 가장 큰 지역은 A냐고 물었어요. 그럼 A의 전출자는 이렇게 3개를 더한 거죠. 요거는 3개를 더해서 다른 지역 3개 더한 것과 비교를 다 할 수도 있어요. 일일이. 근데 더하기를 하는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각각 비교해라 라는 느낌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B랑 비교한다 치면은 얼마예요? 88 정도 크죠? 70 작죠? 22 크죠? 그러면은 A가 작은 부분보다 A가 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B보다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 자체랑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죠. 200 이상인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A는 390이 있죠. 그래서 C보다도 크고요. D 같은 경우에도 80이 크고 30이 작고 15가 크기 때문에 역시 D보다도 크다 해가지고 A가 가장 큰 게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맞아가지고 1번, 2번, 5번 살아남고 3번, 4번은 소거한다 이런 느낌이고요. 다음은 니은 가볼게요. 전입자 수가 가장 큰 지역은 A, B, D 지역으로부터 총 577명이 전입한 C냐고 물었어요. C는 이렇게 3개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기획과 마찬가지로 각각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로랑 세로는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세로는 더하기 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더하면은 131, 5, 437, 527, 577명은 맞아요. 근데 왼쪽, 오른쪽 둘러보면은 577보다 크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B 같은 경우에는 190, 185, 220이죠.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가평균 200일 생각나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더하기 20이니까 얼마예요? 600에서 마이너스 5만 해주면 되니까 595가 될 거고요. D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 쉬운 거부터 390, 110 더하면 얼마예요? 500이고 260 더하면 760이다 해가지고 B를 하든 D를 하든 어쨌든 C가 가장 크지 않다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돼가지고 니은 틀려가지고 1번 소거 되겠고요. 디귿은 자동으로 맞으니까 릴만 풀면 되는데 15년과 16년 인구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이 A냐라고 묻고 있어요. 인구 차이는 전입과 전출의 차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차이니까 절대값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1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은 표 2에 있는 정보는 활용하시면 좋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예요? 절대값으로 하면은 127이 나오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B보다는 A가 많긴 한데 C랑 D가 16년도가 빈칸이기 때문에 C랑 D는 표 1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로와 세로 한쪽을 기준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요. C부터 한번 볼게요. 165, 14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0, 두 개 하면은 더하기 117,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 20 없어져가지고 117이 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A가 큽니다. D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8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는 120 빼기 20해서 100 되겠네요. 그러면은 A가 가장 큰 게 맞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돼가지고 답은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D를 또 볼게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D다라고 묻고 있어요. D는 아까 차이가 100명이죠. 근데 전출보다 전입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 100 돼가지고 3180이 돼요. 그럼 일단 A, B보다는 크잖아요. 근데 C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은 117을 더해준다고 해도 3180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C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상관없이 D가 가장 인구가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점, 궁금한 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